어서오세요. 괴담을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24입니다. 단페님들, 혹시 밤에 물가에 혼자 있는데, 아니 뭐 여럿이 있어도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밤에 물가에서 혼자 있는데 다른 사람 소리를 듣는다면, 아니면 일행 외엔 아무도 없는데 일행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전 귀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말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제보 내용을 보면 직접 말을 들었다는 사연도 있지만, 그래도 전 그게 뭔가 제가 들은 것 같다 싶으면 그건 음성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전달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제가 홍천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녹음되기 전까진 말이죠. 전에 쇼츠로 짧게 올렸었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이번엔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여긴 홍천 상류고, 실제 익사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거든요. 앞에 간간히 보이는 허연 거, 그게 익사자 발생 지점을 알리고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이때 이상하게 압박감이 느껴지고 굉장히 습하고 몸이 무겁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깊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뒤에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녹음됐어요. 물론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제 귀에는 안 되라고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세요? 뭐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들리면 안 될 소리를 들은 사연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사연은 낚시터에서 낚시꾼이 경험한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낚시꾼들의 기묘한 경험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김씨 아저씨라고 있어요. 이쪽에선 조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아, 누구 하는 분인데, 그 아저씨가 꽤나 괴짜 같단 말이죠. 낚시도 이상하다 싶은 곳만 일부러 찾아다니는 것 같고, 어쨌든 이건 그런 김씨 아저씨가 경험한 경험담이고요. 그때 같이 경험한 분도 있는 그런 얘기인데 말이죠. 예전에 같이 낚시하는 사람 소개로 강원도라는 곳에 갔었대요. 셋이. 그런데 오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진짜 입질 한 번이 없더라는 거죠. 그냥 찌가 말뚝이더래요. 상황이 그러니까 김씨 아저씨가 이제 투덜투덜 거렸대요. 뭐 낚시가 잘 된다더니 잘 되긴 뭐가 잘 되냐고, 생명체가 없는 것 같은데 욕조에서 낚시하냐면서. 그랬더니 어째요? 거기 가자고 한 사람이, 그럼 요 앞에 마을 넘어 들어가면 거기 골짜구니가 있는데 거기 작은 옹달못이 하나 있다고, 거긴 진짜 낚시 잘 된다고, 그쪽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씨 아저씨가요, 그럼 처음부터 거기 가자고 그랬어야지, 응? 왜 그걸 이제야 얘기하냐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요, 실은 전에 뭣도 모르고 다른 사람하고 둘이 거기 갔다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면서. 낮에 낚시할 땐 물고기도 제법 나오고 뭐 분위기도 이상할 게 없었대요. 그런데 어둑어둑해지면서 이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골짜기라 그런가 보다. 그래서 공기가 찬 것 같다 그러면서 둘이 낚시를 했는데, 그때 거기 마을 사람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 몇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래요. 거기 그 옹달못 송장물 고인 거라고. 그런 데서 뭔 낚시를 하냐면서. 어,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그 위쪽이 죄다 무덤이라는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지하수처럼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이 거기 옹달못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둘은, 낚시는 뭔 낚시냐, 그냥 가자 해서는 거기서 불이 났게 도망치듯 나왔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 김씨 아저씨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전부터 그런 걸 즐긴다는 게 맞나? 뭐 어쨌든 그 아저씨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는 양반이라, 그 말에 그런 게 어딨냐 뭐 이런 말도 없이
오히려 더 땡긴다면서 가보자고 그랬대요. 당장 가자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셋은 바로 짐 챙겨서 그 골짜기에 있다는 옹달못 송장지로 갔다는 거죠.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더래요. 낚시하던 데서. 도착하니까 그 아침이잖아요. 해가 밝아서 그런지 그 사람 말처럼 이상할 게 없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이게 어둑어둑해지면 진짜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다고. 그래서 됐다고, 뭔 겁이 그리 많냐면서. 그리고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자리를 잡자고 둘러보는데요. 작게 돌탑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대충 높이가 30cm 정도 되는 그런 게 한쪽에 3개 정도가 모여서 쌓였더래요. 물가 앞에 넓은 그 바위 위에. 그래서 그거 피해서 다른 쪽으로 가자고. 누가 뭘 바라면서 쌓았든 뭘 달래주러 쌓았든 그런 게 낚시하는 데 있으면 좀 그렇다면서. 이건 저도 그렇거든요. 낚시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좀 이상하게 피하게 되거든요. 쓰러뜨리면 그게 또 괜히 찝찝하고. 어쨌든 그래서 자리를 옮겼대요. 그런데 몇 미터 떨어져서요. 거기에도 그런 돌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또 옮겼대요. 그렇게 옮긴 자리에서 보니까 앞쪽으로요. 그 돌탑 4개가 보이더라고 그래요. 3개는 모여있고 하나는 몇 미터 떨어져 있고. 그렇게 자리들 잡으니까 점심 먹을 시간이더라고. 그래서 점심들 차리면서 먹기 전에 간단히 자기들이 가져간 술 조금하고 음식 조금 해서 혹시나 몰라서 뒤쪽에 고시를 한 뒤에, 그리고 식사 마치고 낚시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제법 잘 나오더라고. 사람 손을 타지 않아서 그런지 씨알도 꽤 괜찮고 입질도 시원시원하더래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는데 말이죠. 앞에 보이는 돌탑 있잖아요. 그게 3개가 같이 있는 쪽이 먼저 와르르 무너지더래요. 그리고 잠시 뒤에 몇 미터 떨어진 그 돌탑 하나도 똑같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게 마치 누가 거기 지나가면서요 그거를 툭 쳐서 무너뜨린 것처럼. 바람도 불지 않는데 수면이 쟁반처럼 잔잔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셋이 좀 불길하다면서. 그땐 김씨 아저씨도 좀 그렇더라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둑어둑해지니까요, 그때도 그 마을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 몇이 뒤쪽으로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거기 가자고 한 사람이 한 말처럼 똑같이 거기 송장물 고인 데서 낚시를 하고 있냐면서. 그 말에 거기 가자던 사람은 일행들을 보면서 그거 보라는 듯이, 전에도 그랬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근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요, 거기 그 돌탑이 있는 곳에서 멈춰서는 무너진 돌탑을 살펴보는 것 싶더니만 셋한테 그러더래요. 오늘 밤에는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런데 이 셋은 자리를 접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뭐 낚시도 잘 되고 힘들게 갔는데 그런 말에 자리 접고 가긴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그쪽 사람도 그게 이해가 됐는지 돌아가면서 그러더래요. 밤에 누가 뭐라고 하든 아님 말을 걸어오든 절대 대꾸하지 말라고. 그 말에 셋은 겉으로 예 고맙습니다 이러고 만 거예요 이제. 그래도 분위기가 정 같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김씨 아저씨가 큰 소리로 일행들한테 그랬대요. 이거 송작물 먹은 녀석들이라 그런지 힘이 장사라고. 그래서 녀석들이 이렇게 사이즈가 큰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 좀 지나서 비가 억수로 내리더래요. 진짜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도저히 낚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다들 이건 안 되겠다면서 술을 마셨으니까 이제 운전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만 걷어들이고는 차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승합차랑 각자 자리를 잡고 누운 거예요. 이참에 눈 좀 붙이자면서. 전날 밤낚시도 하고 뭐 술도 마셨겠다. 다들 눕자마자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고.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비는 그쳤대요. 빗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차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더라고. 어떤 놈이 엿다가 낚싯대를 폈냐면서 할머니 목소리인데 엄청 화가 난 듯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김씨 아저씨가 일어나려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김씨 아저씨를 잡더래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쉿 하는 거 있잖아요. 소리는 내지 않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신호를 주고. 김씨 아저씨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대요. 그리고 보니까 다른 사람도 이미 깨어 있었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조용히 들어보니까
그 뒤에 들리는 말이 할아버지 목소리인데 이제 됐으니 그만 가자고. 낮에 술하고 고기도 얻어먹고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다시 할머니가 뭐라 그러고 마치 둘이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러다 조금 지나서 잠잠해지더래요. 그때 시간을 보니까 새벽 4시 조금 넘은 시간. 그리고 그 뒤에도요, 그 조용해진 뒤에 그 상황에 엄청 놀라서요, 완전히 해가 뜰 때까지 셋은 그대로 그냥 숨 죽이고 차에 누워있었대요. 그 다음 해가 뜨고 날이 완전히 밝아졌을 때 소리내지 말라는 사람이 먼저 슬쩍 고개를 들고 차밖을 보더니 김씨 아저씨랑 다른 사람한테 그러더래요. 누가 싸우는 소리에 슬쩍 봤더니 파란색 불빛 2개가 떠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죽은 듯이 조용히 누워있는데 가자고 했던 사람이 일어났고 그 뒤에 김씨 아저씨가 일어난 거죠. 이때부터는 셋 다 들어온 거고, 그리고 둘은 밤새 싸우시더라고. 그래서 셋은 바로 자리 정리하고 거기서 빠져나왔다네요. 그리고 그 괴짜 같은 김씨 아저씨도요, 그 뒤로 거기는 2번 다시는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낚시꾼에게 들은 낚시터에 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름부터가 송장지, 짜릿하네요. 옹달못이라는 건 작고 오목한 저수지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작은 못을 뜻하는 소류지랑은 좀 다른 게, 그 소류지는 보통 제방을 쌓아서 사람이 만든 작은 저수지를 말하고요. 옹달못은 자연적으로 생긴 작은 못이나 저수지를 말하거든요. 차이는 사람이 만들었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겼냐 이거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생긴 못이라 행정적으로 정해진 지명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귀신지라든지 귀암지라든지 아니면 이번 사연처럼 송장지라든지 뭐 그런 식이죠. 그리고 이번 사연처럼 무덤에서 흘러나온 물이 고여서 됐다는 곳들, 그런 얘기가 도는 곳들도 뭐 적지 않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옹달못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런데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쓰러진 돌탑. 마을 사람들이 그 쓰러진 돌탑을 보고 김씨 아저씨 일행한테 경고하듯이 말을 했잖아요. 누가 말을 걸더라도 대꾸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럼 그 알 수 없는 존재들과 물가에 세워진 돌탑들은 서로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난 그러니까 저거 봤을 때가 제일 진짜 놀랬어. 호반교 반대편 있지? 그래, 귀신골이었잖아 거기. 거기 옛날에 버드나무 하나 있었어. 그래, 나 그거 버드나무 그래. 나 거기 사람 많이 죽었어. 응. 목 매달아갖고 아니면 빠져갖고 거기서 그쪽으로 시체 많이 건져냈단 말이야. 그래, 귀신골 얘기 엄청 많지. 혹시 그 안쪽에 그 하수구처럼 큰 거 있잖아. 혹시 거기에서도 이렇게 사람 있고 그랬어? 뭐 노숙자분들이나 뭐 이렇게. 아니 없어. 나 거기서 사람 나오는 거 없잖아. 아 옛날에? 응. 그 옛날에 거울로 여기 축제때 그 바로 옆에 보면 팔각정 옆에 보면 그래, 형 봤다는데 거기. 거기는 말고개? 말무덤. 말무덤? 거기 무덤 3개 있어 이렇게. 거기서 낚시해. 무덤 가서. 근데 거기서 뭘 봤다는 거야? 어떤 뭘? 귀신 어떻게? 등골이 불쌍해 갖고 어우 시꺼봤는데 쳐다봤는데 처음에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거기가 고라니가 많아. 응. 고라니가 멧돼지가 많단 말이야. 지나다가 푸석푸석 하고 낚시하다가 와 등골이 갑자기 쎄해지는 거야. 이상해 기분이. 물 한 개 탁탁 피어오르면서 그래서 뒤를 싹 돌아봤지 그냥 한번. 눈 마주쳤는데 눈이 마주쳤어?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귀신가 야 등골이 머리를 삐쭉 올라오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나오더라 여기. 아니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귀신이라는 게 느껴져? 딱 보면? 느껴지지. 사람하고 귀신하고 틀려. 어떤 느낌? 야 완전 온몸이 완전 짜릿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상태 낚싯대 잡고 있잖아. 아예 안 움직이고 온몸이 아주 진짜 오그라든다고? 오그라들고 아주 바짝 서 아주 그냥 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 아주 그냥 기가 빠져나가?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래야 돼.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가 빠져나가는 형식이면서 머리가 아주 삐죽삐죽 가서 아주 이제 그냥 피가 거꾸로 흐르는 어. 것처럼. 그렇다니까. 나 아주 그랬다니까. 아주 그리고 목뼈가 응. 안 움직여. 그 정도. 그 정도야. 정말 따지면 말무덤. 어. 소양댐 아래? 아니 춘천댐. 춘천댐. 춘천댐 바로 옆에 거기 뭐야? 응. 그 바로 옆에 보면 있어. 대나무가. 그럼 그 봤을 때 그 귀신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 그냥 뭐 서 있어? 그냥 가만히? 형 나- 쳐다보고? 같이 쳐다봤는데 옆에서 바로 옆에 있었어? 그럼 시끄럽는데 너 나처럼 이렇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이렇게? 그럼 낚시하는데 나보다 더하네. 낚시하는데 이렇게 낚시는 신기만 보고 있지 옆에 신경 쓰냐? 그치. 신경 안 쓴단 말이야. 어. 담배 필 때는 이렇게 잠깐 그거 소리 나면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고 응. 부스 소리 나면은 멧돼지 내려오면 저 뭐야 도망갈 준비해야지 멧돼지 때문에. 그치. 멧돼지. 낚시 멧돼지 진짜 짜증나지. 위험하지. 위험하니까. 왜냐면 남 한 마리면 상관이 없는데 때 응. 새끼 데리고 다니는 거는 뭐 진짜 그거 위험하니까. 그거 위험하지. 근데 나는 그 산 많고 그런데 뭐 이렇게 낚시 가자 혼자 밤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살펴본다. 그 만약에 멧돼지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디를 타고 올라가야 돼? 나는 멧돼지 같은 게 신경 안 써. 나 혼자 가도. 어. 멧돼지는 신경 안 쓴. 멧돼지는 어. 뭐 때릴 거 있잖아. 어. 작대기 같은 거 때릴 거 있으면 팍 치면 놀래고 도망가. 근데 귀신은 안 통한다 이거죠. 안 가지, 씨야. 저 발이 쳐다보고 있는데. 야, 이게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온몸이 아주 삐쭉삐쭉 서갖고, 손이 안 움직이고, 나중에 간 다음에 이 목뼈가 안 움직이는데, 야,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슉가 그냥, 그냥 슉 간다고? 걸음소리도 없이? 그치, 야. 걸음소리가 없지. 야, 소리, 야, 넌, 무슨 소리 하냐. 시끄러워하는데, 생각을 해봐. 야, 이렇게 딱 봤는데, 분명히 사람이 없는데, 응. 옆에 와 있으니. 소리도 없이. 소리 소문도 없. 사람이 있는데도 아닌데. 야, 있을 때도 아닌데. 온몸이 아주 찌릿찌릿하고 그냥 여기 바짝 들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언제 가나 하고 빨리 좀 가. 빨리 좀 가라. 그만 속으로 그거밖에 되레기면 안 생겨. 아니 그 눈이 마주쳤잖아. 그럼 눈이 마주친 상태로 가만히 그러면서 빨리 가라 이러고 있는 거야? 눈 쳐다보는 거? 그럼 어떻게? 귀신 눈동자가 있어? 야, 딱 보면은 시꺼봤는데 야, 그런 거 볼 팀이 어디니? 그냥 느낌으로 눈이 마주쳤다 지금 이거구나. 얼굴 같이 마주치는데 딱 얼굴이잖아. 그러니 야, 움직이지도 못하지. 쭈삣쭈삣 쓰지. 이거는 한 2-3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 오줌도 못 싸. 쩔어서. 야, 발이 안 움직이는데 온몸이 다. 그러니까 귀신 한번 보고 나오면은 등부터 시작해갖고 온몸이 다 아파 아주. 아프다고? 아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갑작스레 저거 하다 하니까 바닥바닥 쓰니까 온몸이 이 등짝에부터 해갖고 허리까지 다 아프다고. 넌 서서 하지, 나는 앉아서 하면 더 심하다고. 그치. 나는 서사니까 어디로 저거 갈 수도 있지. 야, 도망가지. 난 도망도 못 간다고 앉아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앉아갖고 가기를 바라고 있어야 돼. 제발 가라. 나는 내가 가는데 형 같은 경우는 제발 네가 가라네. 너 이렇게 앉아갖고 해봐라. 너 얼마나. 하여튼 난 처음에 그걸 안 믿었거든. 나도 설마 그러고 있을까 하고. 근데 진짜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난 그게 진짜 대박이다. 조용히 와가지고 옆에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걸음소리도 안 들렸는데. 야, 귀신이 무슨 걸음소리가 들리니?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아니, 거지. 야, 얼마나 쎄 앉아냐 이렇게 좀 느낌이 이상해. 여기가 삐쭉삐쭉 서. 그러면 이상해갖고 한번 옆으로 싹 봐. 그럼 딱 있어. 이러면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한 3년을 춘천댐에서 살았거든. 응. 아는 사람 집에서. 응. 거기서 한 3년 살았는데 그 바로 앞에가 이제 물가니까 말무덤 터도 바로 옆에란 말이야. 붕어 나오는 데도. 응. 거기 가서 자주 가고 이쪽에서 안 되면은
안 나오면 그쪽 가서 낚시를 하고 아니면 베스 낚시를 하던가 어그래갖고. 난 그러니까 저거 봤을 때가 제일 진짜 놀랬어. 그 뭐야 호반교 어. 반대편 있지? 그래 귀신골이었잖아 거기. 거기 옛날에 버드나무 하나 있었어. 그래 나 그거 버드나무 그래 나 그래 귀신골 얘기 엄청 많지. 그래서 거기서 귀신 많이 나온다는 그런 말이 퍼졌구나. 사람 많이 죽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본 사람은 없잖아 솔직히. 거기 소복 입고 본 사람이 있어 몇 명. 그건 아니지. 근데 거기가 하여튼 옛날부터 그래 거기 뭐 예전 그 최고 뒤에 귀신골이라서 거기가. 귀신 우는 소리 들린다고. 아, 귀신골이 진짜 귀신이 나왔구나. 그 사람 몇 명이 있어. 본 사람이. 옛날에 그 돌아가신 분 이발소 사장님도 거기 가서 낚시하다가 등을 오사게 하고 아주 다시 내가 어디서도 또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어디 가서 했더라? 저 고탄 고탄 사격장 밑에 그 밑에 옛날에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사람은 누구나 실수라는 걸 하잖아요. 고의가 아니었지만 상대는 큰 모욕감이라든지 아주 불쾌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살아있는 대상이 아닌 고인이라면 그럼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실수를 했을 때보다 고인이 그 상대라면 심리적으로도 더 불편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적토마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적토마토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적토마토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5년 무렵이었을 거예요. 경북 가창 넘어서 청도 넘어가다 보면요, 거기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동묘지 안쪽에 저수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근이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서요, 전 친구들하고 종종 시간이 날 때면 그 저수지로 낚시하러 다녔었죠. 그날도 일 마치고 친구 둘하고 저수지를 갔는데요, 그날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저랑 친구들은 그런 날 대물이 나온다면서 그런 대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저수지로 들어간 거죠. 낚시를 하다 보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많이도 아니고 파라솔이 조금 젖고 끝날 정도로. 그리고 밤이 되고 살짝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 자기들끼리 떠드는 소리가 들리대요. 그래서 뭔 일이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친구들 말이 여태 입질 한 번 없다가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친구랑 그 친구 찌를 사이에 두고 가운데 말이죠, 타이어인지 뭔지 시커먼 게 떠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 얘기 중이었다고 그래요. 친구들 말을 듣고 친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까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뭐가 떠있어요. 자욱한 안개 속에 친구들 찌 가운데 시커먼 게 떠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땐 하나 문제될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그랬죠. 낚시하는데 저게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그걸 제일 먼저 봤다는 친구가요, 처음 봤을 땐 그게 좀 멀리 바깥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가 떠있나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찌 앞까지 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차에 왔을 때부터 머리가 아파오고 그리고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했대요. 다른 친구도 그땐 그걸 보고는 처음 봤다는 그 친구한테 왔다는데 저게 뭐냐면서, 그리고 왜 이렇게 갑자기 안개가 짙어지냐면서 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때 저한테도 저거 보이냐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 자고 있으니까 듣지도 못했고 둘도 제가 잠들었나 보다 하고는 더 이상 저한테는 말하지 않고 둘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흘러서 우리 앞까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있다고 낚시에 방해될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안개가 짙게 껴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무슨 타이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저거 타이어 아니냐고, 타이어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타이어가 물 위에 뜨냐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또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저도 그게 뭔지 진짜 궁금해지대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들의 돌들을 주워서 정확하게 조준해서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또 잘 맞아요. 그 물체에 맞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몇 번 던져서 맞추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만하라고, 물고기 다 도망간다고 낚시나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저도 그쯤에서 재미도 없고 하니까 그냥 신경 끄고 다시 낚싯대를 잡았더랬죠. 근데 진짜 친구들 말처럼 물고기들이 도망쳤는지 입질이 계속 들어온다던 친구들도, 그리고 원래 입질이 없던 저도 찌가 말뚝이에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친구들은 큰 소리로 그거 보라고, 저 땜시 물고기들 다 도망쳤다고. 저도 할 말이 없죠.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큰 소리로 사과하고, 그렇게 한바탕 하고 한 30분 정도 제 오른쪽 그 어깨 옆에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른쪽 어깨에 바짝 붙은 허연 뭔가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뭐라도 보이기만 보여라 뭐 이런 식으로 고개를 갑자기 휙 돌렸거든요. 그렇게 몇 번을 돌렸었죠. 그리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나중에 일어나서 사방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처음엔 뭘 잘못 봤나 싶었는데 이후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뭐가 있어요. 나중에 흐느끼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제가 막 욕을 했어요. 혼자였으면 어림도 없는데 뭐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확 일어나면서 큰 소리로 에이씨 하고 욕을 했어요. 그리고 짜증이 엄청나서 낚싯대를 물에 확 집어던지고 받침들 발로 차버리고. 모르겠어요. 갑자기 화가 치밀더라고요. 어떻게 제 스스로 제어가 되질 않더라니까요. 남은 낚싯대들도 발로 밟아서 부숴버리고 손으로 낚싯대 찍어서 부러뜨려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거지 하면서도 말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겠는데 멈추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행동은 친구들이 와서 절 잡은 뒤에 멈췄어요. 친구들 말이요. 제가 낚싯대 받침을 발로 찰 때 이미 와서 절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친구들을 뿌리치고는 남은 낚싯대며 장비들을 작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전 친구들이 온 건 나중에 알았거든요. 분명 낚싯대를 막 부수고 꺾고 작살낼 땐 그것들만 보였고 그 장비들만,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말은 그때 이미 와서 절 잡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 다쳐서 손에서 피도 나고 뭐 옷도 엉망이고 의자도 밟았는지 어쨌는지 박살이 나 있고, 이후에 친구들이 저보고 뒤쪽에 있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제 자리 정리하고 셋이 앉아서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이게 뭐냐고,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뭐 언제 안개가 걷혔는지 수면 위가 보여요. 그리고 친구들도 자리 정리해야겠다고 낚시도 그렇고 기분도 그렇고 뭔가 좀 이상하다면서 그냥 접고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둘은 일어나서 자기들 자리로 갔는데 잠시 뒤에 둘이 소리를 질러요. 뭔가 싶었죠.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요, 친구 앞쪽에 검은 그거, 제가 돌로 몇 번 맞췄던 그거, 그게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정확히는 사람 얼굴만 수면 위로 반쯤 나온 상황. 난리가 났었죠. 타이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실은 사람이었으니. 나중에 구조대랑 경찰들 와서 건져냈는데 저희 혐의점도 없고 해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나가듯이 들은 말이 다리에 물풀이 걸려서 일자로 서 있더라고 그래요. 진짜 일자로 서 있듯이 있더라고요. 말하는 사람들도 그게 말이 되냐면서. 그때 집에 와서 저나 같이 간 친구들 모두 며칠을 알았어요. 찬바람을 맞은 것도 아닌데 고열에 몸살에 구토 증상도 있고, 특히 저는 눈까지 침침해지고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면 그 어지러운 그거. 며칠 동안 평상시에도 그런 증상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병원도 3곳이나 갔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피곤해서 그렇다든지 몸살인 것 같다든지, 독감 검사를 하자고 그래서 독감 검사를 했는데 멀쩡하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친구 중 하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고인한테 몹쓸짓 해서 벌 받는 것 같다고. 그래서 돌 던진 건 나 혼자인데 너희들까지 왜 그러겠냐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말이 되는 말을 하라고. 그리고 그게 고의였냐고. 그냥 타이어나 뭐 그쯤 되는 줄 알고 던진 건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말하는데 내심 그게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며칠을 반성했어요. 진짜 종이에 반성문도 써서 불에 태웠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감고 죄송하다고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도 죄송하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며칠을 했더니 아팠던 게 낫더라고요. 아니 그걸 그래서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셋 다 같은 시기에 같은 증상이 사라지니까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감기만 해도 걸리긴 같이 걸려도 셋이 다 동시에 낫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셋이 동시에 멀쩡해져서 동네에서 한잔 하자고 만났으니까, 그리고 대화는 당연히 그 일이 원인이었다로 흘러갔었죠. 그리고 솔직히 그땐 저도 부정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절대 고의는 아니었지만 제가 고인을 단순히 물에 뜬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고 돌로 던져서 맞췄던 그 일. 그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건 아닐까 하는 그 안개 짙은 밤 공동묘지 안에 있던 저수지에서 있었던 일을 말이죠. 적토마토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절대 고의성은 없었지만 굉장히 큰 신뢰를 했었다는 적토마토님의 사연 끝 말씀, 그리고 세 분이 모두 같은 날 아팠다가 같은 날 완치됐다는 말씀, 이런 건 제 경우에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적토마토님께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낀 게 더 클 것 같단 말이죠. 만약 적토마토님 일행이 아니었다면 고인을 발견하는 것도 더 늦어졌을 거고, 게다가 멀리 떨어져 있던 고인이 적토마토님 쪽으로 흘러와서 물풀에 걸려서 서 있었다는 거, 도움을 청하려고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실수를 했다고 쳐도 발견해서 건져줬으니 뭐 쌩쌩 가야겠죠. 그게 맞죠. 그게 옳죠. 그러니 더 이상 신경 쓰거나 맘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단팬님들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혹시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다면 올해를 넘기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마음을 전하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상처받은 상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아물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겠다 싶은데 말이죠. 단팬님들 모두 2025년 마지막까지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